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 크리처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의 비례대표 배분 방식을 준연동형 유지로 결정했습니다. 이 과반 다수당 당수의 결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여당은 물론이고 제3지대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해타산에 분주한 모습인데요. 오늘 정치크리처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질 이번 총선판을 가름해 보겠습니다. 정치평론가 이종훈 박사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어제 그저께 이재명 대표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전격 발표했습니다. 네. 광주에 가서요. 당일날 보수 심장인 대구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회고록 북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대비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 얘기는 잠깐 뒤에 하고 이재명 대표도 굉장히 오랜 시간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고려했다. 그리고 사실 군불도 좀 뗐습니다. 네. 갑자기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뀌었다. 이거 배경이 뭘까요? 나름 고심을 했겠죠. 네. 아시다시피 이거 결정을 못 해가지고 의원총회도 여러 번 하고 했는데 안 되니까 전당원 투표로 한다. 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 갖고 이제 야당 쪽에 내부에서 좀 비판론도 제기가 되고 그러면서 모든 결정을 이재명 대표에게 이렇게 정권을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부여를 한 거고 그 관련해서 이제 결정을 딱 내린 거죠. 그러니까 어찌 됐건 가부 상관없이 내 책임으로 이제 가져가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인 건데 특별 기자회견까지 열어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제가 든 생각은 간단한 얘기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신다. 일단 그냥 현행제도대로 가겠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그 얘기를 너무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던데 왜 이렇게 돌려서 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 결국 비례위성 정당을 이번에도 만들 겁니다라는 얘기를 하려다 보니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워낙 싫어하는 거니까 긴 설명이 좀 필요했던 거죠. 아마 송내는 병립형으로 회귀하고 싶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하고 차별성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국민들 보기에 그럼 옛날로 되돌아가자는 얘기인데 과거 회기적으로 민주당도 별거 없네 이런 얘기가 일단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이제 것이 약간 좀 의식이 됐을 거고 그래도 우리는 국민의힘하고는 조금 달리 간다. 그렇게 이제 보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부분은 또 외면하기 어려우니까 준연동제로 이제 가면서 결국은 비례위성 정당을 이번에도 또 만드는 그런 선택을 이제 한 건데 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계속 병립형으로 가서 절대 안 된다. 준연동형 그대로 가되 다만 비례위성 정당 이번엔 만들지 말자. 이게 이제 당내에서도 상당히 의견이 많이 개진됐던 바가 있고 그게 옳은 방향이거든요. 그렇죠. 그 옳은 방향으로 가야죠. 거대 정당 아닙니까? 지금 제1당이기도 하고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고 그러면 그런 정도의 책임성은 발휘를 해야 이 한국 정당 발전에도 기여를 할 텐데 어쩌다가 이렇게 민주당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민주당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을 선도했던 정당이잖아요. 아무리 좀 손해 보더라도 일시적으로 그래도 우리는 명분 이거 가지고 간다. 이런 정당이었는데 요즘 완전히 바뀐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실리를 위해서라면 명분 따위는 필요 없다. 이 얘기를 굉장히 어렵게 돌려서 이 얘기를 한 건데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민주당의 비극적 모습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제가 책을 썼잖아요. 2021년도에 진보 정권 왜 또 실패했나. 그 제일 마지막 절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를 민주당이 대선 후보로 선택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나시겠지만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 내내 내로남불 논란
이거에 휩싸였고 또 진보의 기득권화 이 논란도 거셌고 권력형 비리 수사 막 덮느라고 그런 바람에 굉장히 지탄도 많이 받았고 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시에 그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지나면서 정말로 기득권화가 되고 예. 기득권을 지키려다 보니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상실해 갔다고 보거든요. 그 결정판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선택이었다. 예. 그 당시에.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이재명 대표는 사실은 이 민주당의 그동안의 그 이른바 진보적 가치하고 안 맞는 인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재명 대표를 그 당시에 대선 후보로 선택했던 이유가 과연 뭐냐. 결국 본인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필요했기 때문에 예. 친노 친문도 변질이 돼서 그런 선택을 한 거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네. 진단을 내리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모습을 완전히 지금 상실한 상태다. 네. 이건 뭐 비단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 민주당에서 오래 몸담아 오셨던 분들이 그 좀 우려를 많이 하는 그런 대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이런 결정과 관련해서도 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예. 막 쓴소리를 했잖아요. 예. 그죠? 그렇죠. 예. 근데 그분 지적이 맞아요. 그분은 과거의 민주당을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 나름 자기네들이 그때 민주당의 주도 세력이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당을 안 했는데 왜 이렇게 됐느냐 네. 개탄하는 그런 말씀을 그렇죠. 했는데 저도 사실은 같은 관점에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관계 유지 이게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을 막 비판하면서 서로에게 필요한 것들은 이제 그냥 취한단 말이에요. 네네. 그게 이제 적대적 공생관계인데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의 관계가 딱 그렇게 좀 변해버린 거죠. 예. 변해버린 거고 이 과거 같았으면 민주당이 이런 선택을 안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선택을 하는 민주당이 돼버렸다는 게 네. 굉장히 문제고 이번에도 결국 핵심은 비례위성 정당 만들겠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예, 결국 그 얘기를 한 건데 이거는 다시 또 편법하겠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예예. 오로지 이기기 위해서 목표는 단 하나. 예. 그러니까 결국 그거는 뭐 기득권 지키기, 의석수 지키기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박사님, 근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계산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일단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례대표는 못 내게 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지난 주말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바로 이게 월요일 날 네. 전격 발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비례대표제를 선택을 할 때 병립형에서 준연동형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문 대통령을 만난 것이 아니냐. 문 대통령이 통합을 얘기를 했지만 정가에서 이해하기로는 친문계 친명계 나누지 말고 네. 다 살 길을 만들어주고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걸로 이제 주문한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공천 이후에 친문계 탈당 가능성, 연쇄 탈당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전망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게 되면 친문파가 나가더라도 결국에는 그 민주라는 큰 덩어리 속에 결국엔 묶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비례위성 정당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이제 비명계 친문들 네. 일부를 그쪽으로 보내서 예, 거기서 이제 비례 국회의원이라도 이제 당선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여지를 만들어 준다. 뭐 이제 그런 이제 포석이 가능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일단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어떻게 설계할지는 그야말로 이제 이재명 대표와 친명계 지도부의 이제 달린 문제입니다. 거기에 이제 다른 이제 그 정당들을 또 얼마나 포함시킬지도 결정할 것이고. 또 민주당 쪽에서 얼마를 보내서 그쪽에서 당선시킬 건가도 이제 그림을 그릴 것 같은데 네. 아마 그 다른 소수 정당 몫은 최소화할 가능성이 커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이제 이 비명계들이 뭐 대규모로 탈당을 해가지고 뭐 제3지대로 간다거나 이러면 뭐 판세에 영향이 이제 있기 네. 때문에 가능한 한 이제 비례위성 정당으로 보내서 이제 그 일부라도 좀 이제 좀
저항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이거는 편법의 편법이잖아요. 그렇죠. 비례위성 정당 만드는 것도 편법인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예전에 보면 이제 의원 꼬주기 네네, 뭐 이런 거 그렇죠. 했듯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의원을 이렇게 이쪽으로 이제 보내가지고 이제 당선시키는 그런 식의 편법. 편법을 또 편법을 더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건데 이게 정상적인가 하는 거예요. 예, 일단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예.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해서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비례위성 정당조차도 안 하겠다고 한 거를 하는 데다가 네. 거기다 편법에다 또 편법을 또 말아갖고 완전 편법 비빔밥을 딱 이렇게 내놓으면 네.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냐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은 국민들이 엄정하게 저는 심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톤 그러니까 세시네요. 비례위성 정당 지금 국민의힘도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도 만들겠다 하는데 비례위성 정당에 표 주면 안 됩니다. 국민들이. 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막을 방법이 없어요. 이번에 확인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편법으로 만들었다가 국민들 여론이 안 좋으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선거 끝나자마자 아 이거 좀 바꿔서 비례위성 정당 절대 못 만들도록 우리가 입법하겠습니다. 네. 했는데 입법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자기들 손에 입법이 쥐어 있다 보니까 안 했잖아요. 일부러. 예, 안 하고 결국은 또 때 되니까 슬그머니 또 이렇게 편법을 동원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게 계속 반복될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무한 재생. 예,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국민들이 비례위성 정당에 표를 안 주면 돼요. 예를 들어 이번에 비례위성 정당에 표를 아예 안 줬다. 예. 그러면 이 두 거대 정당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도 이렇게 찍어줄 줄 알았더니 예, 안 찍어주네. 우리 핵심 지지층들마저도 이건 안 된다고 외면하네. 예. 이러면 그 다음에 위성 정당 못 만드는 거죠. 만들 수가 없어요. 사실은 이런 상황으로 가면 법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비례위성 정당 못 만들게 하는 그런 법을 만들 필요도 없어요. 법 개정도. 그냥 워낙에 이게 편법으로 가동됐던 거기 때문에 편법 그냥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속된 말로 정말로 이 두 거대 정당은 앞으로도 국민들을 특히 자기네들을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을 예. 거의 개돼지로 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비례위성 정당 만들어도 분명히 찍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 계속 만들어. 이렇게 간다는 거죠. 네.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거는 국민들의 자각, 국민들의 엄정한 비판. 그야말로 이 부분은 좀 매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번 21대 총선에서도 얼마나 온탁스러웠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들 보실 때 다 실망도 하셨고 이미 이제 국민들은 한번 학습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정치 후진적 후퇴 이런 구압들 거대 야당 당수인 이재명 대표가 통큰 결정으로 해서 위성정당 안 만들게 법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 통큰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건 또 그렇습니까? 그렇죠. 통큰 결정이 당연한 아니고 결정입니까? 정말 쪼잔한 결정을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이기려고. 위성정당을 안 만들겠다. 그게 그런 정도 그거는 통큰 나는 결정이라고 민주당이 이번에 하지만 네. 정치 일신을 위해서 우리는 안 만들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실행을 한다면 차라리 이번에 그런 기자회견을 했더라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거든요. 네. 그렇게 됐으면 오히려 좀 이재명 바람을 다시 한번 일으킬 수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예. 그 안전장치는 거기서 한번 이제 풀렸고 이제 방금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심판 이게 이제 중요한 거군요. 민심이 어떻게 갈지도 한번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또 중요한 것이 주목되는 것이 이제 제3지대 아니겠습니까? 네. 두 중텐트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일단 세상에 나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갈 경우 이 개혁신당과 새로운 미래 어떤 손익분기점이 있을까요? 실익이 있을까요? 뭐 이제 그 제3지대 신당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과거로 되돌아간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병립형으로 간 거에 비해서는 그나마 조금 기여가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겠죠. 이건 뭐 이제 그 제3지대 신당뿐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군소정당 입장들, 뭐 정의당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정당들 입장에서 조금 더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거대 정당이 비례위성 정당을 만들어 버리면 그 효과가 또 반감해요.
그러니까 거의 병립형으로 되돌아간 거나 거의 비슷해져 버리는 거죠. 오히려 네. 제3지대 두 텐트, 뭐 내지는 뭐 네. 텐트로 모인다면 거기를 다 쏠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두고 봐야 되죠. 이제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예를 들어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건데요. 네. 두 거대 정당이 비례의석 정당에 만들면 소수 정당들 입장에는 그 안에 들어가서 비례의석을 한두 석 얻어가지고 이제 보통 이제 비례의석 정당은 또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해체하잖아요, 그죠? 예. 다시 다 원대 복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 정당들은 그렇게 해서 의석을 한두 석이라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차라리 그렇게 가서 뭐 좀 얻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3지대에서 신당이 만약에 빅텐트로 쳐진다면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그 비례위성 다른 타당의 비례위성 정당하고도 한번 겨뤄볼 만하죠. 예. 이제 그래서 더욱더 이제 그 빅텐트 쪽으로 가야 될 동인이 생긴 건 맞는데 이제 그렇게 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이제 그런 대목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